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427화, 428화, 429화 떡밥 분석편이며 추가로 외모지상주의 최강자들의 위치에 관련된 떡밥 분석편입니다. 외모지상주의의 최근화에서 풀린 종건의 힘과 이지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독자들이 아닌 주인공 형석에게 떡밥이 밝혀진 사건과 종건과 이지훈의 비유들이 나오게 됐었죠. 먼저 최근 외지주 426화에서 종건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때 1회의 멤버들을 박살내면서 그 인원들이 자신을 두고 급을 두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종건급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때 종건은 단 한 명뿐이라며 종건급에 대한 언급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는 모든 인원들을 무자비하게 패버려 범접할 수 없는 강자의 위치를 보여주며 독자들조차 종건급이라는 수식어를 버리게 만들 정도였죠. 그렇게 종건은 김중구, 이도규, 이지훈, 우영석, 김감룡 등의 세계관 최강자들의 위치에 들어가서 각자 개성이 있는 뷰가 있는데 그중 종건은 별명이 시로운이라는 사실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무언가에 통달한 자는 보통 귀신 같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과 비슷하게 종건을 보고 오니, 즉 귀신이라서 싸움에 통달했다라는 묘사가 자주 나온다는 점에서 주로 그는 귀신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니, 즉 귀신은 악으로 표현되어 이지훈과의 싸움을 결심했을 때 신으로 비유가 되며 한없이 밝아 보이는 그의 후광에 비해 종건은 한없이 어두워 보이는 악한 모습으로 작가님은 비유하고 있죠. 종건은 현 에피소드 중후반 타이밍 때 1회의 인원들이 종건급이다 뭐다 했을 때 조용히 최동수의 측근을 맡아 잠정을 했지만 이후 그는 육성의 천재 포지션이라는 게 밝혀져서 종건급에 대한 힘은 어중간하게 반반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번 편으로 인해 종건은 이지훈과 비빌 만한 힘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비유 표현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종건이 들어감으로써 그와 동급으로 비유된 중구 역시 중구급, 종건급에서 이제 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최강자들의 위치에 그들은 서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건이 이지훈과 동급이다 라고 막연하게 판단하기는 아직 그들의 싸움이 나오진 않았고 이지훈이 마태수와 1세대의 왕들을 손쉽게 물리치듯 종건 역시 1세대 왕급과 비슷한 박만덕, 유성, 최원석, 장현을 상대로 박살내는 연출로 인해 서로 흑과 백, 명함의 대비의 연출이 나오게 됐죠. 이 연출은 그냥 사람이 보기엔 이지훈이 착한 선역으로 빛의 연출, 종건은 악한 역할로 인해 악의 연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지훈이 선역이라고 보기엔 1세대 왕들에게 했던 행적과 악의 흑막이라고 불리던 최동수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역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저는 흑과 백 연출은 그저 싸움 스타일에 대한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훈의 싸움 스타일은 아직 크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등장인물과도 차별화되는 굉장히 이질적인 전투법을 구사했죠. 마태수를 상대할 때 보이듯이 큰 동작이 거의 없고 그마저도 매우 조용하고 간결하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홍두표가 최초로 그의 싸움을 형태의 비유의 신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을 생각한다면 어떤 신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신은 흰색, 빛색인 그 자체를 표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지훈의 싸움 스타일은 흰색으로 비유한 것으로 보이죠. 한때 김부장이 약한 무술일수록 동작이 큰 법이라며 최원석을 교정해줬는데 이지훈의 싸움은 동작이 매우 작고 간결하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위력적인 전투 방식이라 작중 표현이 싸움의 정점에 걸맞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건의 싸움은 악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 어두움의 싸움 스타일을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그의 성격과 행동은 악역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악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 스타일을 먼저 본다면 이지훈과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가졌죠. 쓸데없이 상대와 힘의 격차를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건은 맞아주고 어느 정도 상대가 자신과 싸움을 속행할 수 있을 때 그를 인정해주며 크게 흥분하는 마치 전투강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투박한 스타일이 바로 명함의 어두움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지훈과 종건의 싸움의 비유는 흑과 백의 대치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종건을 막연히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잔혹한 면만 부각되는 냉혈한 최종 보스가 될 거라는 예상들이 종건에게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한 최동수 및 이지훈이 등장함으로써 악역에 대한 역할 부분에 조금 밀린 감도 있고 오히려 재연고 일행들과 이번 편들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인간적인 면모들도 많이 보여주는 등 은근 박형석의 아고나가 되어 최종 보스 후보엔 거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비밀 친구가 있고 흑막이 있는 중구가 종건보다 더 확률이 높아진 셈이죠.
추가로 다른 떡밥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구의 포지션이 애매해졌습니다. 비밀 친구로 생각했던 유진과 서성은이 이번 편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중구는 오히려 자신의 아군들이 없어지게 된 셈이죠. 중구의 언급에서 형석에게 너만 오면 벌써 4명째 라는 말을 봤을 때 형석을 제외한다면 중구의 비밀 친구는 총 3명이며 그중 이태성과 서성은이 있었고 유진 역시 3년 전 박형석 자취방에 요충지로 사용할 때 중구가 처음 영입했던 인물이 바로 유진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밀 친구로 유력했고 중구의 후임은 유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이번 편으로 인해 서성은이 유진을 배신함으로써 중구는 유진을 적대관계로 돌리거나 서성은을 버리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유진 역시 중구를 믿었다면 그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오는 인원은 이지훈이 아닌 중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구는 서성은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구 역시 최강자 위치에 서 있는 멤버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으로 최강자의 자리를 맡고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1회와 빅딜의 상황은 무마됐고 유진은 이지훈이라는 카드를 얻었지만 이지훈은 그에게 함부로 휘둘릴 만한 인원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고 빅딜은 당했지만 새롭게 떠오른 재원고 인원들로 인해 1회를 견제할 세력들이 생겨 당분간 1회에는 잠잠하겠지만 재원고 인원들은 다릅니다. 아무래도 빼앗긴 4대 크루 세력들을 다시 찾는 데 일조를 하고 1회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게 될 것이죠. 자, 떡밥에 대한 요약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